네,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환자가 생긴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아마 원인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의학적 사실로 이제 확정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소위 백혈병을 비롯한 이 다양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 일부 또 상당한 수가 또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어떻든 질병으로 사망한 문제로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논란이 있다가 그 소위 보상 절차 이제 이 백혈병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와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피해 보상에 관한 협의를 갖는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백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했다면 아마도 이제 산재 절차로 법적 절차로 들어갔었겠습니다만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기대치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들이죠. 이제 이 그 반올림이라고 하는 이제 별칭을 갖는 시민단체가 이제 중재에 나서게 되고 중재라기보다는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소위 이 사회 저명 인사들로 하여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아보자 하는 이제 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이제 수개월 동안 활동한 끝에 조정안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까지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들은 우리 반올림의 지원이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시민단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 시민단체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이제 이 반올림을 비롯한 소위 삼성전자와 그동안에 쭉 협상을 주도해왔던 그룹으로부터 이탈해버리는 이제 이런 양상이 분열적 양상도 나타나고 문제는 이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쪽과 별다른 깊은 합의나 또는 사전에 어떤 의견 조정 절차 없이 조정안이라는 것을 불쑥 내놓았고 그 조정안이 지극히 그 운동적인 그런 논리로 점철이 되어 있고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그 조정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내서 공익기금을 만들고 그 공익기금은 물론 이제 외부 인사들로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돈만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공익법인을 이제 이사진을 만들고 그 밑에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두고 1,000억을 내는 것 중에 500억과 200억, 200억은 장기적으로 500억은 단기에 걸쳐서 이제 피해 보상에 쓰고 또 그 중에 300억은 이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데 쓰고 이 공익법인의 활동은 뭐냐면 백혈병 피해자를 보상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둘째는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산재 관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소위 운동가들을 위한 직장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게까지 폄훼하는 그런 어떤 반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운동가에 의한 운동가를 위한 운동가들의 조정안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모레가 이제 이번 주말이죠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 그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이제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더불어 백혈병 피해 신고 접수를 이제 마감을 하는 기간이 아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정규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중심으로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삼성전자 백혈병
쉼표 조정 없는 조정안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열정이 직업이 될 수는 없다. 사랑이 직업이 되는 경우도 그렇다. 아름다운 언어로 포장된 열정과 사랑은 종종 역겨운 결말로 이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든 시장노동의 대가가 아닌 금전상 수입은 부패와 뇌물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열정과 사랑이 돈으로 치환될 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전이 이렇게. 국회의원에까지 오른 민주화 운동가들이 거듭 무언가의 현금 보상을 받는 것에서 역시 우리는 비슷한 인상을 받게 된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몇 가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개연성은 우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사망자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딱한 일이다. 반올림이라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피해자 가족을 도와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다투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왜 이런 문제가 산재에 관한 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해결되지 않는지를 의아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실망에 빠진 피해자들을 지원해 거대 조직인 기업과 대화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운동가적 희생과 열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운동가들이 과잉된 직업의식을 갖게 되면 운동은 궤도에서 이탈하고 만다. 피해자 가족들이 조력자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부터다. 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라는 것이 의혹을 키우고 의심을 부풀렸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을 중재한 것이 아니라 투쟁가들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괴이적인 조정안을 내놓았다. 산재 투쟁을 구조화, 상설화하기 위한 중장기 투쟁 방안을 내놓은 꼴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들러리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자기 돈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조직을 창설하라는 우스꽝스러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정위원회는 놀랍게도 세계적 기준과 제도를 만들기를 시도하였고 처음부터 이번 교섭의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등으로 과업을 과대포장했다. 무려 1,000억 원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만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생소하다. 피해자 가족도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비로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익법인에는 사무국을 두고 상근임직원을 두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삼성전자를 감시할 3명의 업무점만을 두고 비상임, 상임 연구원과 7명의 이사를 두라는 요구도 포함되었다. 그렇게 운동가들의 직장은 만들어졌다. 열정은 직업으로 둔갑하였다. 조정위는 놀랍게도 공익법인의 발기인들에게까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익법인이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옴부즈만은 삼성전자의 재해관리 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맙소사, 삼성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게 될 법인이 삼성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출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걸이거나 아니면 강탈이 되고 말 운명을 이 공익법인은 타고났다. 1,000억 원 중 법인 운영자금은 300원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삼성과 반도체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운동가들의 공익법인은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 꼴이다. 기업의 돈은 이렇게 누구라도 가져다 쓰면 그만인 공동의 호주머니라는 것인지, 조정안은 백혈병 피해 구제가 아니라 항구적인 반삼성 운동조직을 만들려는 기획안처럼 보인다. 그렇게 조정이라는 이름의 신뢰구조는 무너졌다. 신뢰만도 아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직업병에 대한 과학적 탐구도, 법치주의도 사라졌다. 혹 이런 조정안이 시민 운동단체들에게는 이미
하나의 사업 모델로 정형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세월호 조사위원회도 유사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항구적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새로운 전략인 것인가?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도 그게 뭐 운동가들의 직장을 만드는 거냐 하는 식의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이제 사회적 구조나 법적인 어떤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 밖에서 시민단체 또는 운동권이 뭔가 파고 들어갈, 그래서 뭔가 공조직 비슷한 어떤 영역을 개척해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고, 세월호 조사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삼성전자 백혈병을 이유로 공익법인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 공익법인도 삼성전자의 돈으로 영구히 존속하게 되는 하나의 그 상설 투쟁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역할처럼 지금 그 전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이런 식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위원회를 만든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책임이 있다면 보상 또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되는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꼭 예를 들어서 뭐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배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의사표현의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죠. 어떻든 삼성으로서는 그게 자기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절차에 따라서 신뢰성 있는 어떤 보상안이 필요하다. 또 그 신뢰성 있는 보상안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상한 정체불명의 글쎄요,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출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가들을 위한 운동가들의 공익조직이라는 이름의 운동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 프로세스가 결국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또 삼성이 돈을 내서 삼성을 감시하는 공익조직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논란을 빚어왔고, 지금 이제 어떻든 삼성전자 측은 독자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도 답답하고 딱해서 오늘 삼성전자 백혈병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만히 아침에 출근해서 들여다보다가 하도 화가 나서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매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38면에 게재되는 정규제 칼럼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정규제 칼럼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토요일 그 토크 파티, 극강데이라고 이름 붙인 토크 파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혹시나 손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석을 해 주셔서 실내에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외부에서 하려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늦어지면 추울 것 같고, 그래서 실내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페이스북하고 그 홈페이지에는 내용을 올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규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